정말 반가운 또 한 분이시죠. 여러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송기석 전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산 구민 여러분, 저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맨 먼저 광주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연설한 대학생 기호 2번을 지지하는 이 학생도 광주시를 사랑하는 광주 시민입니다. 또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 역시 이 광주광역시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경쟁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입니다. 누가 더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이 광주를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들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 여러분께 설명하면서 1번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더 낫다, 2번을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더 낫다고 이렇게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선의의 경쟁입니다. 민주주의를 우리가 칭할 때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은 통치자를 바꾸고 권력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지 서로 증오하며 서로 욕하고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민주주의가 성숙됐다고 하는 이 광주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산 구민 여러분, 이번 3월 9일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승자는 패자를 진심으로 위로해 줘야 되고, 패자는 승자를 또한 진정 축하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원수 보듯이 하지 맙시다. 똑같이 이 광주를 사랑하는 광주 시민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위로해주며 선거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자고 이렇게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당시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일자리 상황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통해서 성장, 복지를 이루겠다는 것인데, 이건 도대체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소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저도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자영업자의 경제 상황이 여건이 되어야 올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은 오히려 그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수십 년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집 없는 국민들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 근무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8번 시행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 꿈을 다 앗아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부동산 정책만이 아닙니다. 결국 일자리마저 사라져갔습니다. 방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20만이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생과 자영업자의 눈물만 강요하는 그런 정치 방역으로 일관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문재인 정부의 정말 무능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오로지 굴종 눈치만 보는 외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우크라이나 사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겠습니까? 6개월 된 대통령이 무능해서입니까? 초보 대통령이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양해각서에서 당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는데 그 핵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영토 보전과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 위의 안전보장 각서였습니다. 그랬다가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우크라이나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힘, 국방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동맹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말처럼 6개월 된 대통령이 나토 가입 안 된다는데 공약을 하고 또한 러시아를 자극해서 발생한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어떻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외 도피를 권해도 가지 않고 키예프 수도에 남아서 국민들과 함께 잘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시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어떻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오로지 종전선언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종전선언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8번에 걸쳐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는,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미사일이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냥 발사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엄연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걸 도발이라고도 말도 못합니다. 김여정이 도발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정부는, 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당이고 정부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정부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 대한민국 주한 미국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계가 뿌리채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서방 진영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늦게 동참했다가 수출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미국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분명한 게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그 미국은 정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크나큰 희생을 했습니다. 이영만리 한반도에 와서 미군의 5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 8천 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리고 약 7천 명의 미군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또한 약 10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가 이렇게 큰 희생을 했단 말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결코 미국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려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피로 맺은 혈맹, 이 혈맹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오로지 종전선언만 매달리고 북한의 비위를 상하게 하다가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고 도발이라도 말도 못하고 심지어 지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표류해서 북한 지역에 갔습니다. 북한 지역에 도착한 그 공무원을 저 북한 정권은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에다 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단 한마디 항의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여러분? 또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세금 200억을 갖다가 들여서 만든 건물입니다. 남북관계가 여의치 않다고 북한은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북한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고 항의, 보상하라고 요구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문재인 정부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정치 경력 물론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 정치 경력 물론 8개월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통해서 보듯이 정치 경력 짧다 해도 그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의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용기, 이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바꿔질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처럼 오로지 규제 1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을 대폭 늘리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원가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청년 원가주택을 공급할 겁니다. 또한 방역에 있어서는 과학 방역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다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역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눈물을 많이 흘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 손실을 100% 보장해 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면 사드도 도입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튼튼한 안보, 굳건한 외교, 이렇게 해서 경제대국 세계 10위에 걸맞는 그런 국격을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윤석열을 선택해서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나약하고 유약한 낭만적인 안보관을 가진 그런 정부
교체합시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 국가를 말로만 평화가 아닌 진정한 힘을, 국방력을 담보로 하는 평화,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서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의 광주 1번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광산구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1번 공약은 이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첨단 3지구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토대로 해서 이 광주에 AI 영재고를 만들고 우리 광주에 인공지능 올림피아드를 열어서 이 광주가 인공지능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한 공공항 이전에서 그 자리 300만 평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광주도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일자리를 찾아 광주를 떠나는 그런 광주는 끝낼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바꿔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바꿀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윤석열과 함께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50%가 넘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이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물론 개표 부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3월 9일 하루로는 부족합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일 모레 3월 4일 5일 우리 모두 사전투표에 나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과 함께 이 광주를 바꿔봅시다. 정치 구도에 있어서 경쟁체제, 일당 독점의 지긋지긋한 이 정치 구도 반드시 깹시다. 그리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살기 좋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성지로 만듭시다. 여러분, 이번에는 2번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